무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도 갓 출간된 월간조선 8월호에 실려있는 따끈따끈한 뉴스 가운데 제일 제가 보기에 재미있는 기사 한 편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른바 난민 브로커의 양심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배우 정우성 씨, 제가 당시에 언급한 것은 정우성 씨의 자질이 아까우니 쓸데없이 정치나 이런 데 끼어들지 말고 지금처럼 영화 활동에 매진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과 우려가 섞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배우 정우성은 난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이다. 자, 과연 정우성 씨는 난민에 대해서 알고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자, 우리 기자가 만난 난민은 한눈에 와도 외국인이었는데 입에서는 유창한 한국말이 흘러나왔대요.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난민 신청자 중에 진짜 난민은 거의 없어요. 90%는 거짓이에요. 90%가 뭐야? 99%라고 봐야지. 경기도 안산에서 만난 이 난민 브로커는 방글라데시인으로서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 국적도 취득했고 자녀도 있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인 부인과 자녀가 있으며 들어온 지 최소 10년 이상 됐다. 이 정도 정보로는 나를 특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난민 브로커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인과 함께 나왔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한국말이 유창해서 슬금슬금 그 난민 브로커의 말을 거들기도 하면서 했는데, 기자가 물었대요.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브로커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다. 국내 난민은 얼마나 될까?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총 16,173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 작년에 9,942명이었으니까 62.7%가 취소된 거죠. 94년 4월이 우리나라 난민 신청을 처음 접수했는데 그 이래 25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인원은 3,879명. 그중에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난민 제도가 인정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은 누적 인원수가 54,327명.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가짜 난민들은 대부분 어떻게 들어올까요? 브로커들 대부분이 그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서 말했던 방글라데시 브로커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출신의 난민 브로커만 10여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난민 신청자가 연간 2,000명 이상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은 그만큼 브로커 수가 더 많다. 즉 쉽게 해서 카자흐스탄 출신의 브로커가 방글라데시 출신의 브로커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럼 가짜 난민을 인정해주기 위한 브로커들이 하는 역할은 뭘까? 우선 난민 신청인의 국내 주소지를 정해줬대요. 근데 이게 이제 대충 인근 고시원 업주나 공인중개사에게 15만 원 내지 20만 원만 주면 입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쉽게 해줘서, 그러면 그 주소를 바탕으로 이제 난민 신청을 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꾸민 주소에 행정사라고 아시죠? 옛날에 그 사업소사 비슷한 행정사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당 50만 원 정도 주면 그냥 사인해 준대요. 그냥 뭐 사인 한 번에 50만 원이니까 해주는 거죠. 신청 사유.
브로커들이 이제 그 신청 사유를 그럴싸하게 꾸며준다고 합니다. 종교적 사유, 정치적 사유 중 카테고리별로 샘플이 몇 개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명칭만 수정하면 아주 그럴듯한 사유사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는 정당이 두 개 있답니다. 아오와 밀릭하고 BNP라는 정당이 있는데 아오와 밀릭은 현재 집권여당. 쉽게 해서 이런 식으로 쓴답니다. BNP에 있다가 아오와 밀릭을 지지하게 되는데 정치적 보복으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가짜 주소 만드는데 행정사 사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유서까지 만드는데 드는 총 비용이 600에서 700만 원. 그 중에서 브로커 몫으로 떨어지는 게 200에서 300만 원. 근데 이것도 정착제가 아니라 턱 봐서 좀 잘 사는 난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 막창 올려먹고 좀 못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려주고. 이 브로커 형이 물어봤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그 본국에서 원래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일자리 없이 놀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돈 벌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에 오는 거죠. 방글라데시에서 온 진짜 난민은 없으니까 산악지대 준머족이라고 있는데 그쪽 출신은 거의 없대요. 확률로 따지면 1만 분의 5 정도.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심사를 통과해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1%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의 별 따기가 맞는데 문제는 난민 신청을 거절당한 답이래요. 심사에서 떨어져도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면 5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최초 난민 신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단순 노무 직종, 뭐 새벽 시장 같은 데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신청에서 떨어지는 안 되는 5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돈 벌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난민 신청에서 재밌는 부분이 말이죠. 테러 조직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그 테러 조직원이 약 30명 정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방글라데시 야당인 BNP 하부 조직에는 IS 아시죠? 그 시리아에서 지금 이라크 북쪽하고 시리아 쪽에서 막 잔혹한 행위를 하던 IS 이슬람 스테이트의 약자죠. 알카에다와 연결된 극단주의 단체가 있다. 방글라데시 내부에서 엄연히 테러 단체로 구분되고 있는 집단인데 이 단체의 전 대표들 중에는 강간, 대량 학살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지금 한국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이 단체의 우두머리격 두세 명을 비롯해서 테러 가해자 한 30명 정도가 난민 신청 후에 체류 중이래요. 근데 이거 방글라데시 사회에서는 이미 다 퍼진 얘기인데 한국 정부는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하느냐? 테러를 하려고 하느냐? 답변은 테러리스트들도 돈이 필요하다. 돈 벌러 온 거예요. 테러를 하고 모의나 작당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은데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 송우리 쪽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랑 똑같아서 뭐 구분도 못한대요. 한국에 입국할 때 테러리스트라는 걸 왜 한국 우리 공항에서 잡아내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 한국의 자유한국당 권리당원이 방글라데시에 간다고 쳐보자. 공항에서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알아볼 재간이 없죠. 입국 심사 때 쓰는 소속 당명을 쓰는 것도 아니래요. 이 집단은 BNP 하부 조직으로 크게 보면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럼 브로커들 사이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퍼지게 됐을까? 조직원 중 한 명이 잠깐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가 공항에서 검거가 됐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잔류인원이 누구인지도 말했대요. 이런 얘기는요, 법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지는 못한 거죠. 예를 들면요, 제가 예전에 지금 말고 예전에 용산경찰서장한테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이태원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해 사는 거리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고 또 주한 미군 부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는 거의 마치 외국에 온 것처럼 하는데, 당시에 제가 만났던 용산 경찰서장 얘기로는 외국인 중에서 양대파가 제일 크대요. 중국 그 연길에서 온 흑사파,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에서 온 나이지리아파. 근데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파들은요, 마약, 기관단총, 수류탄, 기타 등등 무슨 중화기로 무장을 해서 만일에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려면 경찰력으로는 상대도 안 되고 완전히 군부대, 정규군 부대가 진짜 탱크나 장갑차 몰고 들어가서 포위해서 섬멸해야 될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직이 커갈수록 한국 정부는 알면서도 모른 척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조직이 커질 대로 커져서 하부 조직이 하부 조직을 하고 하부 조직이 하부 조직을 나와서 거의 손을 쓸 수 없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어요. 우리 그 박희석 기자 별명이 마동석이잖아요. 마동석이 나왔던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 그게 이제 쉽게 해서 가리봉동, 대림동 일대에 중국 조선족, 옛날로 치면 중국 조선족들이죠. 거기도 지금 뭐 거의 경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실상은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않고 법무부에서 난민 신청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 브로커는 전혀 걱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브로커의 말입니다. 내용을 봤는데 이미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브로커들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법이 까다로워졌다고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진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브로커들은 그 빈틈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에게 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한테 무슨 득이 되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곧 다른 사업을 시작할 거다. 비록 브로커로 돈을 벌게 했지만 나도 방글라데시 사람이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으로 한국 내에서 방글라데시인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걸 최단거리에서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이 컸다. 이런 실상을 알려서 악성 브로커와 허위 난민이 정리된다면 자국민 이미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인의 이미지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가 그 사람을 만나고 이틀 뒤에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인 영화배우 정우성이 나왔대요. 정우성은 그 프로그램에서 가짜 난민은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입니다. 그래서 난민이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와 구분이 안 돼 벌어지는 오해다. 다른 루트로 불법 체류를 하면 노동행위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굳이 행정당국을 거치게 했느냐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브로커한테 물어봤더니 굳이 테러리스트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오고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광장이 머리가 나쁜 테러리스트일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즉 정우성 씨가 뭘 알아도 크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노동사건을 보장하자 해갖고 요즘에는 걸핏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을 하질 않나? 나라 망치는 일에 한국인 앞잡이들이 달려들어서 외국인들을 대한민국 망치는 투사로 자꾸 만드는데 여념이 없죠. 이 난민 브로커 그 인터뷰를 보면 진짜 섬뜩한 내용이 많습니다. IS나 알카에다의 요원들이 평범한 노동자로 가장에서 들어왔는데 만일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낸다요. 과연 우리의 경찰력이나 치안력으로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북한의 목선 하나 떠내려오는 것조차 우왕좌왕한 참으로 걱정이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다. 뉴스 뒤에 가려진 새로운 뉴스, 새로운 시야,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퍼나르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아직도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뒤늦게 옛날에 신통방통하다 그 친구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니까 세상은 좁은 것 같지만 넓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월간조선 구독과 유무형의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